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책에 보시면 제목이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 요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되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읽고 바로 의미가 안 떠오르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법률행위의 대표는 계약. 그럼 저 법률행위 자리에 계약을 넣으면 계약. 계약의 유효 요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률행위란 말이 나중에 우리가 대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원칙적인 제목은 뭐냐면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바로 감이 안 오면 법률행위 자리에다 어떤 단어를 넣는다? 계약. 계약을 대리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부터. 법률행위의 요건. 그 앞에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11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 11페이지? 예. 찾으셨나요? 네, 법률행위의 요건. 그럼 이게 추상적이다. 그럼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뭐로 바꾼다? 계약의 요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자, 갑남하고 을여가 이제 그 애인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에 강남에 가가지고요, 멋진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느냐? 신사동 파출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에서 한 끼를 먹기로 했기 때문에 을여는 강남 신사파출소 여기 앞으로 간 겁니다. 저녁 7시에. 되셨나요? 그런데 을이 사는 집은 어디냐면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도 신사동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그래서 갑남은요,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픽업해서 강남으로 오려고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집 앞인 은평구 신사파출소 갔습니다. 상황 이해되시겠죠? 예. 둘이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가정이니까. 그런데 마침 또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요, 통화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한 1시간씩 기다렸다. 여기도 1시간 기다렸다. 그러다가 말 그대로 순수한 가정이니까, 그러다 갑자기 혹시 강남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는 강남 신사파출소 앞에 왔는데 혹시 우리 집 앞에 파출소를 말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을려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자는요, 강남에서 식사하자고 했으니까 강남 신사파출소 앞에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엇갈렸죠? 자, 그리고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열받은 거죠.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간에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안 들립니다. 너무 열받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갑남과 을여가요, 여러분한테, 자, 솔로몬의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누가 잘못했습니까?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 내리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정확하게 보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죠. 그럼 누가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그 장소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신사파출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남자가 잘못한 건가요? 신사파출소에서 만나자고 한 남자가 잘못한 건가요? 네, 저는 잘못했다. 난 잘못했어. 아니요.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네. 쌍방이라고요? 나는 둘 다 잘못했다. 고지를 정확하게
그럼 다시 한번. 누가 약속을 위반한 겁니까? 약속 안 지켰다고 지금 싸움 난 건데. 약속 위반한 건 아닌데. 둘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약속이 있었다면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아, 없었다. 없었다. 왜?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정확하게 아니, 둘이 의사가 일치가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은 집 앞에 은평구 신사파출소를 생각하면서 신사파출소에서 만나자고 했고, 이 여성은 강남에서 식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남 신사파출소. 이 사람, 남자의 의사는 어디였습니까? 은평구. 여자의 의사는 강남. 둘 간에 약속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약속이 없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약속은 있었는데 뭐 아니, 약속 자체가 둘 간에 합의가 일치하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 둘 간에 합의가 일치하는 거.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둘 간에 의사의 합의가 된 겁니까? 약속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약속 자체가 없다. 부존재.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다시 여기 봐보십시오. 갑하고 우리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이 이제 만약에 그 아주 사양이 좋은 고사양의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그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양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요 노트북 자체를 가지고는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새 노트북을 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노트북을 을이 관심을 막 가지고 있길래 어차피 이제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내 노트북 너 $100에 살래? 라고 청약을 했더니 을이 오케이, 나 $100에 사겠다. 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요, 요 갑이라는 애는 미국물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뭐 100만 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금 달러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유학생들, 유학생. 그래서 얘는 미국 유학생. 얘는 홍콩 갔다 온 놈, 홍콩 유학생. 그래서 을은 홍콩 달러로 $100에 매수하겠다는 의사였고요. 갑은요, 미국 달러로 $100에 매도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둘 간에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이 있나요? 없나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짜리 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되셨나요? 약속 자체가 없는 겁니다. 둘 간에 계약 자체가 없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그러면 이쪽은 목적물이 일치되지 않았죠? 아니요. 그렇죠. 의사 자체가 일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의사 자체가. 목적물 자체가 여기 장소 자체가 그렇죠. 일치하지 않았고 여기도, 예. 어찌됐건, 금액이 됐건, 장소가 됐건, 둘이 의사의 일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도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 우리 법령집을 잠깐만 가보십시오. 일단 110조 조문 한번 봐보십시오. 3페이지네요. 어쨌든 그냥 알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09조부터 보겠습니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110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확인할 거. 그리고 141조 조문도 한번 보십시오. 141조. 취소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무효인 것으로 본다. 아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취소된 법률행위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기본 개념인데 중요한 개념.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같고 이 계약을 취소했다 또는 취소되었다. 요 두 개를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조문에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무효. 그러면 방금 전에 읽었던 계약이 만약 사기로 이루어졌으면 또 착오로 이루어졌으면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가령 사기당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기당해서 한 약속은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유효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취소가 돼야 무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이 계약 자체가 맺어져 있으면 이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이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하고 취소된 법률행위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시험 문제. 여기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아니, X. 계약이 없었어.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있어야 취소를 하죠. 뭐가 있어야 취소를 하죠. 아예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요. 갑을 여기 전부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고 지금 개념을 딱 잡으시라는 겁니다. 갑이 누구냐면 횟집 사장님. 여기가 고객. 자, 이제 우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연말이어가지고요.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서 횟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족관에서 횟값을 고릅니다. 결국에는 횟값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 모였으니까 우럭 1, 우럭 2, 두 마리, 광어 1마리, 광어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마리를 매수하기 위해서 여기 횟집 사장님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횟집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광어 1 요거는 잘못 골랐다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보니까 얘가 가장 싱싱해 보입니다. 근데 사장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 광어 1은 맛이 같다. 싱싱해 보이는데 왜 맛이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자동차에서 수족관으로 이 광어 1을 옮기다가 그 과정에서 얘가 뛰쳐나간 겁니다. 바닥으로. 근데 바닥에 떨어진 걸 몰라가지고요. 나중에 한 10분 지나서 보니까 광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광어 1은 맛이 같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 3마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상황 이해됐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졸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요. 근데 좀 뭐가 좀 끄급하냐면 만약에요. 요 광어 1하고 광어 1하고 광어 1을 회를 쳐가지고 요 두 개를 바꿔치기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횟감으로 썰어서 나올 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냐면 매매의 목적물은 우럭 1, 그 다음에 우럭 2, 광어 2 요렇게 세 개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특약사항을 달았습니다. 특약. 광어 1은 절대 우리 밥상에 올리지 마라.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 횟집 사장님이요 사기친 거였습니다. 우리를 속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요 광어 1이 가장 싱싱한 광어였습니다. 근데 왜 속였느냐? 우리는 뜨내기 손님, 그 다음에 요 광어 1은 단골 손님 오면 주려고 사장님이 찜해 놓은 겁니다. 상황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기 당해가지고 요 제외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제외특약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판례고 시험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부터 흐름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거의 지금 같은 취지의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광어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법원이 보면은 지방법원이나 에서 1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투면 2심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서 3번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요 제외특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고등법원의 결론은 요 제외특약을 취소를 했으니까 계약은 4마리에 대해서 성립했다라고 고등법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동생들아 니들이 잘못했다. 이 제외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이유는 뭐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광어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 좀 오셨을까요? 고등법원은 제외특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을 해버리니까 4마리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고 그러느냐? 광어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 그럼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은평구 파출소, 신사동 파출소 둘이 합의된 약속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사건. 여기는 미국 달러로, 여기는 홍콩 달러로.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여기는 광어 1을 제외하는 특약을 했는데 광어 1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이런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잠깐 가보십시오.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위에가
제목이 불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표의 제목. 구별실익 바로 밑에 불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계약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작은 동물 하면 2번을 보시면 2번 끝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지금 야 100달러에 살래? 오케이, 나 100달러에 살게. 합의가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불합의가 있죠.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그러므로 계약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마지막 결론.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제목 보시면 끝에 보면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이라고 적어져 있죠.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일단 기망을 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만을 기망, 즉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을 나눌 때요.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하면 뭔가 좋은 점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저기 만약에 고등법원에서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계약이 성립했었는가, 과연 계약이 있었는가라는 걸 먼저 따졌으면 여기서 이런 판단 미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 미스가. 여기에서도 둘 간에 과연 약속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먼저 따져봤으면 둘 간에는 약속이 없었다. 그러므로 싸울 일 자체가 아닙니다. 싸울 일 자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짜고짜 2단계로 가가지고 어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라는 것부터 따지게 되면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것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즉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존재를 전제로, 즉 1단계가 통과되고 난 후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이걸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자, 감 오셨나요? 왜 1단계, 2단계를 나누는지? 그냥 다짜고짜 2단계. 거기서부터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문제가. 그런데 1단계로 계약 자체가 있었느냐, 성립했느냐, 라는 걸 먼저 따지게 되면 저런 판단 미스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구별 실익부터 먼저 한 이유는 뭐냐? 왜 이걸 나누는지를 감을 잡고 있어야 되죠. 왜 이걸 나누는지를 감을 잡아야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래서 어떤 계약에 대해서요 그냥 다짜고짜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1단계로 계약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1단계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단계로 가는 겁니다. 2단계. 2단계에서 뭘 따진다고요? 효력 요건.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유효냐, 무효냐. 요거를 따진다는 거. 그러면 성립 요건은요, 거기에 그 두 문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 목, 의. 그래서 당이 뭡니까? 보시고. 당사자. 목은요, 법률행위요, 목적. 그 다음에 의는 뭡니까? 의사표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있게 되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으면 이제 1단계가 통과가 됐으니까 2단계로 과연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또는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걸 따진다. 되셨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전부 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다, 안 갖추어졌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 유효냐, 무효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따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2단계로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은 여기 이 존재하는 당사자가 거기 두 문자로 보시면 권, 의,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이 뭡니까?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의가 뭡니까?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이 뭡니까?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적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이 뭡니까? 확정,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가 뭡니까? 실현 가능할 것, 가능성. 적이 뭡니까? 적법은 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사가 뭡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이란 말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예로 들었던 거, 사례로. 그 첫 계약 그런 건가요?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물론 첫 계약 당연히 사회 질서 위반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매매 계약. 그거는 배임죄라는 범죄를 조장, 유발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복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의사표시는, 요 의사표시가 여기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부분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충 감만 잡으면 됩니다. 권리능력을 가질 것 이거는요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사능력이라는 것은요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와 그 결과를 아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능력. 그 예를 들어서 2살짜리 꼬마 내지는 젖먹이 꼬마 권리능력이 있습니까? 권리능력은 있어요. 있죠? 사람이니까. 권리능력 있죠? 아니, 권리능력은 뭐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살짜리 꼬마 증여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죠.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꼬맹이는 자기 행위의 법적 의무와 결과 이걸 알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능력이 없으면 의사무능력 됐고 의사무능력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 을. 여기 갑이 뭐였어요? 2살짜리 꼬마. 을은 이웃집 아저씨.
갑의 아빠가 드론 이거 조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얘는 지금 그거 할 수도 없는데요. 그냥 고가의 드론. 이거를 생일 선물로 줍니다. 엄청 비싼 거. 자, 이웃집 아저씨가 얘가 그 드론을 만지작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요. 아이스크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딱 보여주면서요. 이걸 한번 바꿀까? 라고 했더니 꼬맹이가 어떻습니까? 드론 지한테는 필요도 없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러면 자, 둘 간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교환하려는 법률행위의 목적도 있었고 끄덕끄덕 했으니까 의사표시도 있었고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은 갖춰졌기 때문에 둘 간의 교환계약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는 교환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 2살짜리 꼬맹이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했죠. 자기 행위의 의미,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이 이웃집 아저씨의 교환계약의 청약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승낙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자기는 이 드론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한다는 걸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지난번에 여기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즉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거는 유효무효. 배임행위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무효라고 했죠.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계약이 성립했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런 외형적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법률행위가 존재한다. 계약이 있다라고 되고 2단계로 가가지고 따진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독으로 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제한 행위 능력자. 우리 시험에는 제한 행위라는 표현도 나왔고 제한 능력자. 그랬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8세의 미성년자 이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호자. 얘가 하려면 보호자. 동의. 예. 그래서 거기 잠깐 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조입니다. 5조. 법령집 5조. 미성년자의 능력 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 엄마나 아빠가 되겠죠. 법정 대리인은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되셨나요? 단서는 보지 말고 다음 보지 말고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건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다 적어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요. 자, 18세의 미성년자가 아빠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집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웃집 아저씨하고 아빠 동의는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아,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면 무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어떻습니까? 유효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는 말은 계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가지고요. 2단계로 가가지고 그 당사자는 이런 효력 요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될 것,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다 같습니다. 사람이면.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예를 들어서 2~3살짜리 꼬맹이는 권리 능력은 있지만 의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겁니까? 무효.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 자,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거는 방금 봤던 것처럼 취소 사유.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나중에는 다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의식을 하고 있으시라고.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로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요건과 제목을 보십시오. 아까는 제목을 일부러 안 읽었는데 이제 구별 실익.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단계, 2단계를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 불성립의 경우에는 1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즉 1단계를 통과한 것을 전제로 2단계 효력요건이 문제가 되므로 성립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갖추지 못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게 돼요. 부존재하게 돼요. 계약이 없게 돼요. 2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기출 사례들이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홍콩 유학생 그 다음에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있고 다 여러 번 출제가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아까 제가 이제 여기부터 먼저 읽었었는데 2단계 당목의에서 목이 뭐였나요? 목적, 즉 법률행위의 목적의 의 나와 있고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이며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 추상적인 표현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요. 가박을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 자, 4월 1일 날 매매 계약 의무 부담 행위를 하는 목적, 갑의 목적은 뭡니까? 매도인 갑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금 채권 취득. 되셨나요? 매수인의 목적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채권 취득. 다음 6월 1일 날 뭐합니까? 이거 의무 부담행위였고 6월 1일 날 하는 거 6월 1일 날 하는 거 법률행위 종류에서 이게 의무 부담행위 6월 1일 날 하는 거 소유권 이전인데 더 큰 개념으로는 처분행위. 그러면 여기 갑이 6월 1일 날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의 목적은 뭡니까? 1억 원짜리 대금 돈 받기 위해서 대금 소유권 취득. 매수인 1억 원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부동산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의 목적. 그래서 이 목적은 또 법률행위의 내용. 이런 거. 소유권 이전 채권,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너무 여러 번 나온 판례인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이란 말은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 단어가 불능.
불능.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서 시험 자체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 거기 두 문자로 보면 시커멓게 돼 있는 게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냐. 머릿속에 이거 원, 후, 개, 채,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원은 뭡니까? 원시적, 그 다음 불능. 후는 뭡니까? 후발적, 불능. 개는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 채는 뭡니까? 거기 보시고 채무 불이행. 그 다음 위는 뭡니까? 위험부담의 문제. 그래서 방금 여기 나와 있었던 여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 위험부담, 이런 것들은 계약법에서 공부합니다. 계약법에서. 그런데 계약법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매년 시험에 나오는,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자, 원이 방금 뭐라 했습니까? 원시적 불능. 후가 후발적 불능. 그랬고, 지금, 그러면 제가 화살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법률행위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뭡니까? 있습니까? X.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시험에 하나씩 나옵니다. 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영어 설명하겠습니다. 원시적 불능. 자,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요, 1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지방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둘간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갑이 을한테요, 야, 너 X건물, 내 X건물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 오케이, 내가 1억 원에 살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의사가 뭐가 돼야? 합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요, 만약 이 건물이요, 3월 1일자 가령 천재지변, 뭐 낙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등에 의하여 이미 멸실돼 버렸다.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이미 멸실된 상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3월 1일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요? 원시적 불능. 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능. 불능은 실현 불가능. 실현 불가능. 아니, 건물이 이미 멸실돼 버렸는데 요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4월 1일 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그 건물은 이미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이 계약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능. 근데 이거는 원시적 불능일까요? 후발적 불능일까요?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X건물에 대해서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5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요, 이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은 6월 1일 날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소유권 이전해 줄 수,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전은 불능입니다. 이것도 소유권 이전은 불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원시적 불능이고 하나는 후발적 불능입니다. 어떤 게 후발적 불능이겠습니까? 어떤 게 후발적 불능?
이 정도는 단어 몰라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야죠. 하나는 원시적, 하나는 후발적. 계약 체결했을 때 이미 건물이 멸시돼 있었던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원시적 불능. 4월 1일 날 매매 계약 할 때는 건물이 말짱했는데 후발적으로 나중에 5월 1일 날 멸실이 됐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날짜로 나누시면 됩니다. 매매는 4월 1일. 그 건물의 멸실이 3월 1일이냐 아니면 5월 1일이냐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